안녕하세요. AI 혁명. 어휴, 정말 정신없이 빠르죠.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뭐 이런 생각 가끔 들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런데요. 오늘은 바로 이 폭풍의 눈, 실리콘밸리에서 무려 한 2년 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요. 업계를 막 뒤흔들고 있는 한 스타트업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머코어라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머코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발이 되나 싶을 정도의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업 방식은 정확히 뭔지, 또 어떤 그런 큰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 메타, 구글 같은 아주 큰 AI 기업들하고요. 변호사, 의사, 과학자 같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준다니 어떻게 보면 AI 두뇌 중개 플랫폼 뭐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원 시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 이걸 넘어서요. 현재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단면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또 그 안에 숨겨진 위험까지 함께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코어라는 창을 통해서 AI 시대의 본질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머코어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놀라운 지점부터 좀 짚어보죠. 머코어, 이게 2022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만 2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현재 연간 매출 추정치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심지어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스타트업들은 뭐 몇 년간 적자 감수하면서 투자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야말로 퀀텀 점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성장세입니다. 말씀하신 그 연간 매출 추정치, 그러니까 ARR이라고 하죠. 현재 월 매출 추세가 1년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연매출, 이게 4억 5천만 달러라는 것도 엄청나지만요. 더 놀라운 건 설립 2년 만에 수익을 내는 흑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진짜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논의되는 기업 가치는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13조 원이요? 설립 2년 만에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보통은 창업자들이 막 투자자들 문 두드리면서 사업계획 설명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정반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소스에 따르면요.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오히려 머커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간 제발 우리 돈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엄청난 성공을 이끈 창업자 3명이 전부 20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이 AI 분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야, 20대 창업자들이 2년 만에 13조 가치의 흑자 기업을 만들고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찾아온다. 이건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도대체 이 머커라는 회사는 뭘 하길래 이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비즈니스 모델, 정말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메어커의 사업 모델은요, 겉보기엔 의외로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최고급 두뇌의 중개라고 할 수 있어요. AI 모델,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나 특정 분야 전문 AI를 고도화하려면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나 미묘한 상황 판단 능력, 또 윤리적인 고려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AI를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수많은 영상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주 희미한 병변을 찾아내고 다른 질환이랑 어떻게 다른지 감별점을 판단하고 또 환자의 과거 병력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바로 그 과정. 그걸 AI가 배워야 하는 거죠. 아, 그 판단 과정을요? 네. 그래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정말 신뢰받고 쓰일 수 있는 AI가 될 테니까요.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를 분석하고 계약서의 어떤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변호사의 그 날카로운 통찰력. 이게 바로 AI가 넘어야 할 벽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널려있는 정보나 아니면 단순 반복 작업 말고요. 정말 소수의 전문가만이 가진 그 고도의 지적 능력, 그 판단력 자체를 AI 학습에 연결해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과거에 뭐 데이터 라벨링, 예를 들면 사진 보고 고양이, 개 구분해서 태그 붙이는 그런 단순 작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멀커의 성공 비결이자 현재 AI 개발 경쟁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 AI가 약간 데이터 양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질과 피드백 수준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AI가 생성하는 컨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가끔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아, 네, 할루시네이션. 네, 그거 줄이고 또 특정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게 하려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멀커는 바로 이 전문가의 판단력이라는 현재로서는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자원, 이걸 상품화해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정말 정확히 부응한 겁니다. 전문가의 판단력을 상품화했다. 와,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고객사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수익 구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몰커는 이제 자체적인 네트워크랑 선별 과정을 통해서 각 분야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금융 분석가, 특정 공학 분야 전문가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죠. 고객사인 오픈 AI, 메타, 구글,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은 멀커 플랫폼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개발 중인 AI 모델에 필요한 특정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프로젝트 단위로 연결받는 겁니다. 아, 프로젝트 단위로. 네. 그럼 이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작업 수행 방식을 직접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죠. 머큐오는 고객사로부터 전문가가 투입된 그 시간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이분들을 성공적으로 연결, 즉 매칭해준 데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아, 시간당 수수료에다가 매칭 수수료까지?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래도 최고급 AI를 개발하려면 뭐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군요. AI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머키오는 현재 이 성공적인 모델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상당히 야심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큐오는 현재의 이 전문가 중개 플랫폼이라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AI 개발 생태계의 더 핵심적인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강화학습, RL이라고 하죠. Reinforcement Learning. 이걸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학습은 AI가 명시적인 정답 없이 뭐랄까 마치 게임 캐릭터가 보상을 얻으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스스로 최적의 행동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복잡한 로봇 제어나 게임 플레이 전략 학습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강화 학습이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지도 학습이랑은 다른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도 학습은 보통 이게 질문이고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강화학습은 정답을 딱 알려주는 대신에요. AI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네 혹은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상이나 벌점 같은 신호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AI는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스스로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죠. 아,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 배울 때처럼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성공하기도 하면서 균형 잡는 법을 몸으로 익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화학습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특정 목표를 더 잘 달성하도록 보상 시스템을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AI의 학습 방향을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전문가의 통찰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하. 머커는 바로 이런 강화학습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적인 기반, 즉 인프라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전문가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확장 방향은 AI 기반의 인재 채용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인재 채용이요. 네, 지금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분야 전체의 인재, 그러니까 뭐 AI 연구자,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같은 분들을 기업과 연결해주는 종합적인 채용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랑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고 또 구직자에게는 최적의 기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와, 강화학습 인프라에다가 AI 인재 채용 시장까지. 이건 뭐 단순히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AI 산업의 거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 시장 지배자가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인데요. 현재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AI 생태계에 더 깊숙한 곳으로 뿌리 내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돈 냄새가 나는 시장이라면 머커 혼자 독주하게 가만히 놔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연히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머커와 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여럿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스케일 AI, 그리고 Surge AI, 이 두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스케일 AI, Surge AI. 네. 이 회사들은 머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한 기술력하고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강자들이죠. 특히 스케일 AI는 초기 데이터 라벨링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였고요. 최근에는 머커처럼 고품질 데이터나 전문가 피드백 영역으로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Surge AI 역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에 강점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머커에게 가장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스케일 AI, Surge AI.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데요. 이런 기존 강자들과의 힘겨루기도 버거울 텐데 혹시 더 위협적인 존재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어쩌면 더 근본적인 위협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머커의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한 오픈 AI, 구글,
메타 같은 거대 AI 기업들입니다. 아, 고객사가요? 네, 이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요구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머커 같은 외부 플랫폼 통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직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오픈 AI는 이미 자체적으로 전문가 피드백을 활용한 모델 훈련 시스템을 상당히 고도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거대 고객사들이 자체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머커와의 계약 규모를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한다면 이건 머커의 매출과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든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머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앞마당에서는 스케일 AI, 서지 AI랑 싸워야 하고 뒷문으로 오면 언제 고객사가 경쟁자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거의 사면초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아까 언급했던 강력한 경쟁사 스케일 AI가 머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까지요? 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나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런 종류의 법적 분쟁은 사실 승패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소송 대응에 막대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기업 이미지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잠재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죠. 특히 기술 스타트업에게 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와,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강력한 기존 경쟁자의 잠재적 경쟁자로 변할 수 있는 거대 고객, 거기에 현재 진행형인 소송 리스크까지. 이렇게 보니까 머코의 앞길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머코의 기록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회사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머커 사례를 통해 주목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커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분명 심각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회사가 보여주는 그 폭발적인 성장은 AI 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또 엄청난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이디어가 시장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조단위 가치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현실. 이건 AI 기술 발전이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서 산업 구조, 경쟁 방식, 부의 창출 방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웅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과 그 속도를 좀 체감하시고 이게 현재 몸담고 계신 분야나 앞으로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머코 사례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머코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질문 혹은 이 회사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머커가 현재 고급 두뇌 중개자 역할을 넘어서서 AI 개발 및 훈련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치열한 직접 경쟁, 거대 고객의 잠재적인 이탈 가능성, 법적 분쟁 등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남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면요. 단순히 시류를 잘 탄 반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첫째는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못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 해자요? 네. 예를 들어서 전문가와 AI 과제를 매칭하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계획 중인 강화학습 지원 인프라를 경쟁사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구현한다거나 또 데이터 보안 및 품질 관리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둘째는 계획된 사업 다각화, 즉 AI 인재 채용 마켓플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현재의 주력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사와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좀 더 깊은 기술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서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개발 과정에서 머커가 있으면 좋은 nice to have 파트너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must have 그런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머커는 이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잠시 반짝이는 유니콘을 넘어서 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머코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이로운 성장, 또 전문가의 판단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딱 포착한 날카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빛나는 성공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과 도전 과제들까지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머케의 사례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AI 시대의 혁신과 기회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몇몇 거대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머큐처럼 시장에 숨겨진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으로 무장한다면 어쩌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분야에 계시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좀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머큐의 이런 눈부신 성공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최첨단 AI 기술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여전히 인간, 그것도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지능과 판단력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AI와 인간 전문가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 법률, 의료, 과학, 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계속 중요하게 유지될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AI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까요? 어쩌면 그 중간에 아주 복잡한 협업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